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십니다. 네. 네. 요즘도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요즘도 있어요? 있어요. 네, 기분 나쁘게. 농담이고요. 네. 자, 조금 전에 이준석 의원하고도 잠깐 그 얘기를 좀 짚어봤는데 경북경찰청이 오늘 그 최성병 사망 사건 관련 지금 수사기의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빠진다. 불송치 결정해야 된다고 네. 나왔다. 그리고 오늘 수사 결과에도 그렇게 아마 포함이 될 거라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자, 우선 이걸 좀 짚어보면 경북경찰청이 이 사건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했냐? 총선 이후입니다. 그래요? 네. 그 대대장, 지금 뭐 송치된 대대장을 소환한 때가 총선이 끝나고 4월 22일이에요. 임성근 사단장을 소환한 때가 5월 13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총선 전에는 거의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거의 다 손 놓고 있었고 권력 눈치만 봤어요. 실제로 작년 8월 21일 날 사건을 재이첩받고 나서 한동안 이 경북경찰청의 태도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말하자면 국방부가 수사 기록을 가져갔을 때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까지 언론 간담회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8월 2일에 수사 그 기록 가져가서 직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기관이 국민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얼빠진 수사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다가 또 그럼 사건을 가져갔으면 21일 날 가져갔으면 즉각 압수수색부터 해서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도 그로부터 몇 달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소환은 아예 그냥 오리무중으로 그냥 마냥 뭉개고 있다가 총선 끝나니까 이제 소환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다지 어떤 수사의 진척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최혜병 어머니한테 보낸 답장에서 일주기까지 반드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은 일주기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공개적인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건 그냥 의례적인 그러니까 입장 표명 정도로 간주가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때부터 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경북경찰청의 수사의 시계를 보면 이게 수사의 일정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시계를 보고 움직인다는 느낌이 아주 정확해요. 한마디로 눈치 보기 수사였다? 그렇죠. 거기에다 수사 이번에 오후에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이 수사 발표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라면 최초에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이 이첩했을 때 현장 통제관 초급 간부 2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혐의자가 송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딱 한 명이 빠진 거예요. 네. 임성근 사단장. 네.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만 빼고는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게 거의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해석이 그렇게 되나? 그다음에 초급 간부 둘이야 현장 통제관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이 된 모양인데 사실은 6명 정도를 이번에 검찰에 송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시당초 박정훈 대령이 한 거하고 별 차이도 없고 오로지 차이가 있다면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이에요. 근데 혹시 그러면 불송치 결정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문자나 이런 거 다 공개된 거 많이 있잖아요. 아니 많이 있는데도 이게 그 짓이냐, 이게 물어 들어가라는 짓이냐.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단장도 현장 지휘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오로지 임성근 사단장 한 명에게만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어떤 정치권의 최근의 움직임, 그다음에 국민의 특검 지지 여론 이런 것도 희석시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까 이준석 의원에도 잠깐 그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거의 그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지 않았던 다른 어떤 인물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 다른 인물의 등장 여부는 지금 공수처 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과실치사 여부, 뭐 지휘의 책임을 얘기했다면은 최근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누가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까? 그건 좀 여쭤볼 텐데 예. 그거 말고 그 최상병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 문제와 지휘 계통의 문제에 있어서 뭐 제3인물이 이런 건 아니에요? 한 명이 의외 인물이 이번에 검찰 송치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그것도 오후에 이제 나올 건데. 예. 사단의 이렇게 복구 장비를 갖다가 책임지는 보급 관련 장교가 포함된 걸로 돼 있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 경북경찰청 자체 수사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럼 뭐 그때 뭐 수색 장비 이런 데 무슨 결함이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컨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수중수색 작전이라고 봤다면 사단에서는 빨리 그에 합당한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장비를 지원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왜 지원이 안 됐느냐 해가지고 사단 참모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자세한 건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 뭐 그건 판에 뭐 결정적으로 뭐 중요한 이런 건 아니네요. 그럼. 네, 그래서 이번에 송치에는 그렇게 추가된 뭐 한 명에다가 네. 기존에 이제 박정원 대령이 혐의 대상자로 봤던 인물들 이렇게 해서 한 6명 정도가 송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박정원 대령의 항명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몰이죠. 임성근 사단장은 잘못이 없는데 박정원 대령이 과도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죄 없는 사단장을 갖다 혐의 대상자로 통보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임성근 하죠. 빼라고 한 거는 정당한 지시가 되고 그걸 그러니까 불응한 거는 항명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몰고 가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몇 주 전부터 사실은 이게 아마 권력에서는 경북경찰청을 움직여서 여론 뒤집기 하려는 어떤 그 시도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의 수사관할관을 박탈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가능해요? 아니 이관을 하면 되겠죠. 다른 데로. 왜냐하면 공정한 수사가 기대되는 기관이 아니다. 작년에 수사 기록을 순순히 내준 거. 내줘도 그냥 내준 게 아니라 국방부에다가 이거 사건 공문 번호가 접수 안 됐으니 회수라고 하라고 코치한 것도 경북경찰청입니다. 그래, 아주 말 잘 들어요. 이렇게 말 잘 듣고 이 정치권의 시기에 따라 탁탁 맞춰주는 저런 기관에 수사를 맡긴다? 저는 이거 야당에다 주문했던 거는 이거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규탄할 수 있는 대응을 수립하시라.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수사를 저는 사실은 부실하다고 보는데 어떤 또 눈치 보기 수사라고 보는데 이렇게 발표하면 한편으로는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이준석 의원도 같은 진단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최근에는 아예 뒤집기로 가자 이렇게 판단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장기화되고 마냥 수비만 하기에는 너무 어떤 일방적으로 이제 정부 여당이 얻어맞으니까 조금 돌파 내지는 역공을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것이 갑작스런 어떤 수사의 가속화 그다음에 일주기 앞두고 이제 여당의 노골적인 수사 발표 압력 이렇게 나오면서 특검 여론에 맞대응하는 식으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은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공정하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상당히 많은 변호인들의 증거 채택 요구를 수용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그 많은 통화 기록이라든가 어떤 그 외압의 실체를 보는데 도움이 됐죠. 그러면 만약에 그 재판부가 항명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거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한 또 부정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공수처가 그 외압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압 수사 내용을 상당부가 재판부가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해서 네. 이렇게 밝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통화 기록 이런 거. 예.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의외로 공정하다고 보고 또 작년에는 박정원 대령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도 군사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기각이. 그래서 저는 군사법원을 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폐지론자였는데 이번에는 좀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실망시키던 군사법체계가 네. 모처럼의 희망을 줬고 그동안 국민 권익이 국가 인권이 국방부 해서 이 국민이 마지막에 가서 믿고 의지해야 될 기관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보다가 네. 오랜만에 그래도 눈빛이 살아있는 국가기관 하나를 봐서 저는 몹시 감개무량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또 별개 문제예요. 그렇지만 네. 기대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공수처 얘기했으니까 지난주에 나오셔서 제보자가 그러니까 골프 모임 단톡방 제보자가 조만간 그러니까 다음 주라 해서 이번 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지난주가 되는 거죠. 공수처 가서 공익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 멘트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갔나요? 네. 언제 갔습니까? 목요일에. 목요일에? 네. 그래서 그러면 가서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그 진술했고 어떤 그 증거를 제출한 겁니까? 그거 기밀 수사입니다. 예, 그런데 왜 이래? 아니 그런데 그때 제가 네. 예고했고 다른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상당히 이 사건의 성격을 재규정할 정도의 중대한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단톡방 메시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제출한 물증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종류인데요? 예를 들어서 녹음 파일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공수처가 이게 긴급히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할 건데 제가 그거를 예고하는 게 되죠. 오늘 그 이상하게 인터뷰가 비슷하게 진행했는데 아까 이준석 그 의원도 댓글팀에 대해서 부정을 안 했거든요. 다만 NCND 했고. 그죠? 우리 의원님도 지금 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네.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자꾸 이렇게 뭘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궁금해 죽겠다 빨리 밝혀라 이러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지금. 당근 지금 우르르 올라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네. 진실은 시간을 기다리는 자의 몫이다. 원래 기다리는 자가 진실에서 진실을 확보한다. 이런 데서 길게 보지 마시라. 2주면 된다. 예. 제비꾼님 또 빼신다고 지금 바로 댓글 달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도 내가 희망을 지금 이건 제가 그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이 사건에서 가장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정 안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예. 근데 저희가 JB타임즈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며칠 전에 공수처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네. 이제 골프 모임 단톡방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까지 연결이 되는 이 의혹에 대해서 가설의 가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근데 언론에 그 공수처 관계자가 누군지는 안 나오대요. 익명의 관계자로만 돼 있더라고요. 공수처에도 여러 입장이 있어요. 잠깐만요. 와. 그럼 의견이 지금 수사 방향을 놓고 의견이 당연하죠. 그리고 그 수사는 공수처 제4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명의 검사가 기획 총괄을 다 하고 나머지 3명의 검사가 지원을 하는 역할이니까 얼마나 인원이 작습니까? 그렇죠. 수사관 포함해봤자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공수처 전체 입장은 뭐냐? 공수처장도 있고. 그러면은 그 수사팀 내부의 지금의 어떤 입장이 공수처 전체 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그 관계자는 그 사부에 포함이 안 된 인물일 수가 있다? 전 그렇게 봐요.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네. 그 다음에 그건 제보가 되기 전에 나온 입장이에요. 공익신고 그러니까 공익신고. 그 제보자. 예. 아니 제보를 받기도 전에 어떻게 수사를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아했던 게
제보자가 공익신고하러 간다고 의원님이 저희 방송에서도 예고 멘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공수처. 아, 그런데 그 입장은 그 전에 나온 거예요. 아닐걸요? 그 아니요. 그 전이에요. 아닌데요. 그래서 카포 논란이 있을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차단하려고 나온 거고 제보에 관한 건 지난주 초에 결정된 겁니다. 자, 근데 권성동 의원이 제보자가 그 누구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정원유착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게 제보에 불을 지른 그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 제보자가 그걸 보고 그냥 확 공익신고한 겁니까? 아니 계속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면 실상을 밝힐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제가 그냥 대놓고 권성동 의원이 실명을 밝혔으니까 김규현 변호사다라고 하는 점을 제기했으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보자가 김규현 변호사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더 이상은 그거는 이 김규현 변호사가 일단은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민주당의 사주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진실을 밝히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됐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지금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겨두시죠. 아니 그러면 일단 지금 김규현 변호사는 박정원 대령 변호인단에 포함이 됐잖아요. 네. 그럼 변호사잖아요. 예. 변호사가 제보를 하는 행위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그 해병대 예비역들 간의 어떤 그 관계에서 얻어진 것으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하셔야 되지, 변호사란 직업이 이거는 뭐 본질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되고. 예, 하고 일단은 어렵게 결심하고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니까.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공익 제보도 좀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업적 관심이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네. 김규현 변호사 인터뷰 안 하신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해도. 아니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아니 거잖아, 그런데 지금.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인정합니다. 굉장히 이게 압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보 초기고 공수처도 이걸 검토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잘 갈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가 이제 되면 네. 어떤 또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존중합니다. 예. 여기서 마음 같아서야 그냥 확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까버리고 뭔가 의혹 제기도 뻥뻥하고 좀 이렇게 하고 싶죠, 사실은. 가끔 이제 오감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자꾸 꼬시네. 이거 또 오래된 사이를 이런 데 써먹네. 알겠습니다. 예. 공익신고라고 어쩌면 수사 기밀이라고 한다면 초점은 진실 규명이니까 네. 거기에 뭐 만약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뭐 자제를 해야겠죠. 지켜주십시오. 지금 다만 그래도 진행 중입니다. 상식적 범주에서는 궁금한 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프 모임 단톡방 멤버 중에 한 명이 변호사, 익명의 변호사라고 보도는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변호사가 김규현 변호사인 걸로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가 그 공수처에 제출했다는 증거나 증언이 그 골프 모임과 연관되어 있는 추가 내용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단톡방에서 나눴던 그 대화 정도는 아까 잠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더 그 멤버들 간에 더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정확한 이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단톡방 모임이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것이 이모 씨.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공범으로 지금 법원 판단이 나왔던 사람인데 공범이라기보다는 주범이죠. 아무튼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그 연관성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가 확보해서 공수처에 제출하거나 했던 내용에 김건희 여사와 연결될 수 있는 증거가 더 있다는 얘기를 혹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질문은 날카로운데 예. 대답이 좀 그에 부응하지 못해서 제가 질문이 아쉬워요. 날카로우면 그냥 순응하시면 됩니다. 예스 노로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나와서 뭘 자꾸 다음 시간? 예, 다음 시간엔 밝혀드린다니까요.
항상 개봉박도 어떻게 개봉박도. 아 그러면은 뭐 이것도 저 다 제보한 당사자가 있고 네. 그 저 수사기관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중간에 나서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 조금 짜증 나시더라도 이럴 때 진행자는 짜증 나죠. 아, 짜증을 내면 안 되죠. 아니 저는 인터뷰의 어떤 그 상황이나 입장을 존중을 합니다. 예. 다만 인터뷰어의 있으니까 상황과 입장도 존중하시라. 예. 저는 물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떤 저 역할이니까. 아니 뭐 물어 뜯는 거 하나는 잘하시잖아요. 나는 안 물리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더 소상하게 해드릴 테니까 네. 그 자꾸 물어 뜯다 보면 또 시청자들도 또 힘드시고. 더 이상 여쭙지 않고 다만 이 단어 하나만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개평이라는 것도 있다. 가끔은. 아 그래요? 개평 아시죠? 개평. 개평. 예. 뭐 이 방송 자체가 개평이니까 정치 방송이 끝나고 그리고 그 자꾸 요리조리 저를 요리하시는데 예. 제가 저 아시다시피 김종배 진행자한테 20년 요리 당했습니다. 20년. 뭘 요리를 당해? 요리를 당하긴. 20년간 묻고 나는 대답하고. 예. 그건 맞죠. 예.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면 예. 존중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그 김규현 그러니까 변호사가 가서 공익 신고를 했고 진술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 의지나 공수처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수사가 된 건지는 감이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김규현 변호사 입장에서 할 걸로 봅니다. 그건 어떻게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갔다 온 거를 내가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다 조심스럽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공수처는 반드시 수사합니다. 제보 내용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또 수사 속도가 있잖아요, 사실. 아니 수사 속도라는 건 뭐 기법에 관한 문제고 인력도 워낙 부족하고 지금까지 공수처가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이렇게 그 어떤 속도감에 있어서는 정말 예 이게 뭐 지금 공수처 속도를 하면 3년 내내 걸리죠 뭐. 어느 세월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수사 의지는 좀 엿볼 수는 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공수처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뭐 가설에 가설인 이런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 네. 그래요? 저는 오히려 이게 공수처에서 뭔가 좀 이상 징후 아니냐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자,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은 박정원 대령에 대한 어떤 수사 외압에 관한 수사라는 거. 네.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를 밝혀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예.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흔들리진 않아요. 네. 그다음에 사부 검사와 그 수사관들의 사명감도 상당하다고 뭐 일각에서 뭐 목숨 걸고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니까 그래요? 예, 그런 점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사람은 박정원 대령이거든요. 이게 하루하루 견디기가 쉬운 일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일단은 저기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박 대령이나 그 포칠 대대장 같은 이분들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왜 강구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기 거의 인격이 무너지는 어떤 그 사실상의 감금 상태. 그러니까 사무실에 그냥 벽보가 앉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뭐 그렇죠. 면벽 고문이죠 이게. 그게 얼마나 네. 사람 고문인데요. 그게. 벌써 9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야당에서 우리가 최상병 문제 본질은 인간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그 다루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긴급구제 이게 또 어떤 거 시급히 야당이 그 살펴봐야 될 문제라는 거.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뭐 특검까지 가고자 하는 이유는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지만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게 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청문회 이후에 예. 우리가 조금 더 만전을 기했어야 될 주제들이라는 거고. 그러니까요. 경북경찰청의 일방적 수사 발표 예. 이런 부분의 부당성. 예. 뭐 변호인은 벌써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한다 그러고 있고요. 예. 이런 어떤 사안들을 조금 더 긴급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박정원 대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정치권도 좀 관심을 좀 더 쏟고 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박정원 대령은 청문회 끝나고 죽을 사람 하나 살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9개월 동안 이틀막을 당했다가 그렇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구원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